자, 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이재룡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까지 지인 집에서 검거되었다. 도대체 이재룡 씨는 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고 왜 도망까지 갔으며 급기야 왜 지인 집으로 도피하였고 그 지인은 누구고 이런 결말이 났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 뭐 댓글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내용을 빠르게 보고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6일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밖에 안 됐어요. 11시 15분 때 서울 지하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듣던 형태 아닙니까? 아니,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면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말입니까? 요즘엔 이게 다 추적이 돼요. 최근에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가 차 버리고 가고 이러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재룡 씨는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차를 버리고 가진 않았어요. 근데 중앙분리대를 받고 현장에 있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지인의 집으로 이동을 한 거죠. 당연히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경찰은요, 이재룡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룡 씨는 이미 2003년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죠.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송치가 됩니다. 당시 피해 금액을 배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하고 지인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경찰에 검거가 됐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긴 해요. 자, 어찌됐건 댓글 의견을 좀 살짝 보면, 자, 걸린 게 3번이면 이미 평소에도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 거 아니냐? 대리운전 부를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저 정도면 습관이다. 같이 사는 유호정 씨가 보살이다. 걸린 것만 3번이겠지? 자, 이런 비판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죠? 왜 지인의 집으로 이동을 했을까? 자, 여러분, 이 음주운전이 벌어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음주운전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룡 씨 같은 경우가 어떻죠? 사고가 나고 도주를 하고 지인 집으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시설물 들이받은 차 버리고 내빼는 운전자들 현장 떠나면 끝인가? 뒤늦게 운전자를 잡아도 음주 확인이 어려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낸 뒤에 차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나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여 속을 태우고 있다. 과거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달아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이 있은 지 8년이 지났지만 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거꾸로 역추산하는 기법을 여전히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이들 운전자를 붙잡더라도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뒤이기 때문에 그때 마신 건지 그러고 나서 마신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하고 나서 편의점에 들어갔던 CCTV 영상이 예전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음주운전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음주사고 직후에 추가 음주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도주 이후 뒤늦게 자수하는 꼼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김호중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김호중 씨가 예전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 다짜고짜 편의점이나 슈퍼로 가서 술을 사 마시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김호중 방지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아시다시피 그 음주운전 당시 때 편의점에서 또 술을 추가로 사는 게 목격이 된 적이 있죠. 자, 어찌됐건 결국에는 단속 직후나 사고 발생 이후 단속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술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사고가 났을 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건지 사고가 나고 나서 술을 마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술타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됐고 수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이 걸려? 그러면 추가 음주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자마자 차 버리고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소주 원샷 때려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 B씨 운전자는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운전 이후 음주 측정 전에 지인과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는 지인의 사실 확인서를 냈다가 조작으로 드러나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징역 간 거예요. 그리고 C라는 운전자 역시 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지인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신 거다. 그 전에 안 먹었다 했다가 역시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술타기 수법의 대표적 사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죠.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고 그 이후에 곧바로 도주한 뒤 경기도의 한 호텔 인근으로 이동하여 맥주 4캔을 구입해 마신 거. 이게 바로 술타기 수법이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죠. 자, 그러니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김호중 방지법이 생겼고 술타기 수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많이 나왔죠. 음주운전은 무죄지만 음주 측정 방해죄만으로도 유죄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례까지 나오는 것이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재룡 씨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걸렸습니다. 과연 이 지인의 집에 왜 갔을까?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술타기 수법이 의심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사고가 나고 나면 자기 집으로 이동해서 집에 있던가 아니면 아예 집도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차는 집에다가 주차해두고 지인 집으로 걸어갔다라는 거는 택시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검거됐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재룡 씨가 이때까지는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 씨 사태, 김호중 씨가 이때 실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교도소 행이 됐어요. 이 당시 때 김호중 씨도 제가 이거 징역될 가능성 높다라고 분석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씨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징역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오죽했으면 유호정 씨도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자마자
지인의 집으로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불구속 입건, 면허 취소 처분, 또 그로부터 한 십수년이 지난 뒤에도 그 당시 때 그냥 기소유예 처분, 경미했다라고 했는데 요즘 음주운전은요, 걸리면 잘못하면 징역입니다. 근데 이재룡 씨는 벌써 세 번째예요. 3아웃이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약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그렇다면 면허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 도주까지 했다니 이 정도면 불치병이다.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걸린 것만 저 정도라면 안 걸린 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다. 대리를 왜 안 부르는 거냐? 잡힐 때까지 절대 안 고쳐진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지인은 누구냐? 설마 싶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 설마라는 얘기가 왜 나오고 있을까요? 최근 이재룡 씨가 짠한 형에 등장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짠한 형이 뭡니까?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소탈하게 술 한잔 하면서 이 연예인들의 진짜 모습을 이끌어내서 아, 연예인도 사람이구나. 인간적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출연자들이 빗바래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룡 씨도 최근에 이 짠한 형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의 반응들이 굉장히 그냥 한겨울 한파처럼 차갑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당시 때 이재룡 씨만 나온 게 아니라 윤다훈, 성지루, 안재욱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음주방송이다 보니까 술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룡 씨는 심지어 그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지 말던가. 나왔어도 자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요즘에 데킬라에 빠져있다. 안재욱 씨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거듭니다. 형은 데킬라가 아니라 이제 술에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재룡 씨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안재욱 씨는 문제가 없느냐. 이 안재욱 씨는 문제가 없느냐. 이 안재욱 씨도 지금 덩달아서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은 안재욱 씨도 최근에 술 예능 출연 왜 했냐. 음주운전 투아웃에도 여전한 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필름 자주 끊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안재욱 씨도 이 애주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에 출연을 한다 한들 과거 음주운전 논란이 재조명될 뿐입니다. 2003년도와 2019년도 2월 두 차례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면서 결국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재욱 씨도 지금 덩달아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룡 씨와 더불어서 안재욱 씨도 딱 투아웃 상태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03년도와 2019년도 지금 이재룡 씨가 요번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과거에 밝혀진 시절을 보니까 이때도 2003년도와 2019년도 공교롭게 시기가 또 같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두 사람이 전부 다 짠한 형에 함께 등장을 해버렸고 그것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재욱 씨는 이렇게 말해요. 형을 이겨본 적도 없고 취한 걸 본 적도 없다. 옛날에 형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실 수 있을까 싶었다. 근데 형은 1차, 2차, 3차를 가도 끝까지 멀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 프로그램도 비판을 받는 거죠. 자, 사실 이재룡 씨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만 세 번째이긴 한데 유호종 씨의 복귀 주연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7일날 결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1년 만에 유호정 씨가 복귀를 하는 거였거든요.
11년 만에 복귀하게 된 유호정 씨가 결국에는 또 남편의 음주운전 때문에 결방이 되고 만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환장할 노릇이 된 거죠. 7일 결방 이후 8일 날 다시 방송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드라마의 출연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답답한 거죠. 결국엔 걸린 것만 3번째. 이재룡, 길, 호란. 이 음주운전자들은 왜 술을 끊을 수 없을까? 만취 상태로 도주하고 과거 전력만 3번째이다라고 말합니다. 연예계에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7회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면식, 그리고 길, 호란, 윤재문, 김혜리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불명예가 있고 신혜성, 안재욱, 강인 또한 2번이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처벌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뇌 보상 회로의 파괴가 부른 왜곡된 성공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안 걸렸다, 또 안 걸리겠지 라는 과거의 잘못된 성공 기억 때문에 반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술에 취해 입간판을 부쉈었던 이재룡 씨는 검찰 측에서 전액 보상 그리고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성공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만약 검찰이 이 당시 때 기소유예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줬다면 아마 이재룡 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음주 사건들, 2019년도에도 음주운전에 음주 재물 손괴를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불과 지금이 26년도니까 한 6, 7년 전입니다. 그러니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괜찮겠지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결국 엔딩은 뭡니까? 징역 엔딩이다. 교도소행 엔딩이다. 참 이번 사태가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결국 말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좀 황당한 게 있어요. 이게 2015년도입니다. 2019년도 때, 2003년도 때 사고를 내고 2019년도 때 사고를 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2015년도 때 아내 되는 유호정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여자를 만나라. 이재룡 술 끊게 한 폭탄 발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때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호정 씨가 나를 째려보거나 증오에 찬 눈빛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냥 가만히 쳐다보다가 술 좀 끊지라고 말한다. 이재룡 씨가 나도 그런 생각은 있어 라고 했더니 차라리 여자를 만나라 라고 말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여자를 만나라. 이 말까지 들었었던 이재룡 씨고 이 말까지 했었던 아내 되는 유호정 씨입니다. 유호정 씨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배우입니까? 근데 이 멀쩡하게 생긴 이재룡 씨를 남편으로 만나서 오죽했으면 이 아름다운 외모가 있는 유호정 씨가 차라리 바람 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음주운전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술을 마실 바에는 여자를 사겨라 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거죠. 몸 생각해서 그럴 바에야 그냥 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방송 나가고 난 뒤 4년 뒤 2019년도에 이재룡 씨는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도 3월 달에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로가 결국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소속사의 사명 변경, 이번에도 꼼수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소속사의 이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김호중이 결국 집행유예 판단을 하여 복귀를 해가지고 바로 활동하기 위한 꼼수냐?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야말로 김호중 소속사가 결국에는 회사를 파업을 하든 하지 않든 뭔가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운영이 되려면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와 있는 그들의 이 팩트는요, 여론을 의식이라도 한 듯 사명 변경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뭐 아시다시피 술잔에 입만 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김호중의 입장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술잔에 입만 댔지 안 마셨다. 마치 과거 클릭비의 김상혁 씨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처럼 굉장히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굴욕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에 남을 만한 황당한 이야기를 했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중과 함께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이 사실 소속사의 직원들과 본부장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까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렇게 사명은 변경했지만 꼼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대중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호중의 이번 소속사의 사명 변경, 많은 대중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폐업수 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갑자기 사명이 바뀐 걸 두고서 여론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복귀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니냐. 조용해지면 엔터테인먼트 사업 다시 시작할 것 같다. 폐업 절차도 꼼수 아니냐. 이제는 양치기 소년처럼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소속사가 폐업을 한 것이 사명 변경이다, 꼼수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3대 주주를 갖고 있는 정찬우 씨도 여전히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주주였던 방송인 정찬우 씨가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고요. 6월 11일 등기를 마치며 생각 엔터테인먼트 사명을 아트 MNC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대표를 또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존 주주였던 정찬우 씨가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고 새로운 대표를 뽑았다라는 건 사실상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즉각 폐업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 여러 주주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BS 등으로 투자를 받아 주주관계로 얽혀 있어 완전 폐업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감사로 올라가 있는 정찬우 씨 역시 사내 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다. 또다시 한번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생각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꼼수를 부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언론 기사가 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들을 못 믿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전부 다 쏟아내어 만든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창섭 씨가 김호중의 사건을 의식했나 음주운전 이후 도망친 사례에 대해 집중 질문을 했다. 전과자라는 예능 방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수 B2B의 이창섭 씨가 경찰대학교를 체험하던 프로그램 중에 김호중 사건을 연상시키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사례도 며칠 뒤에도 음주 여부가 나오냐. 마치 이건 김호중 사건을 딱 되짚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생체 증거, 음주의 대사체를 분석할 수 있다. 이야, 감탄했지만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음주 대사체를 분석해서 시간이 지났어도 밝힐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하지 못했죠. 현실과의 괴리감이 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허술함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더 큰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